이번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도울 수 있는 치매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플랜 들고 나오셨을까요? 치매보험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했어요. 작년 1분기 때가 400만 정도가 가입했으니까 지금은 한 600만 가까이 이렇게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과연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기준에 부합돼서 가입하신 치매보험으로 가입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 싶습니다. 막 10몇만 원씩 그리고 또 저축이라고 또 생각하시고 막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보험은 비용입니다. 비용. 내가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거를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던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래 살면은 우리가 좋다라고 했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거는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 비용을 어떻게든 정말 적게 내시고요. 많은 노후자금, 은퇴자금을 마련해 드리기 위한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입 연령대가 40대부터 70대, 70살까지 가능해요. 막 20대, 30대는 아직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보험사 논리로 해서 자꾸 억지로 가입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보험기간은 당연히 90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15년 납, 10년 납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하면 20, 30% 더 저렴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진단금이에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나 아니면 지금 드라마에서 봤을 때 이 치매라는 것이 서서히 진행되지 갑자기 누군가를 못 알아보고 갑자기 누군가의 요양이 필요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럼 이 경도하고 이 중증도 됐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300만 원이거나 200만 원이거나 중증도가 막 1000만 원이거나 500만 원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증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500만 원, 2천만 원 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입니다. 이게 이점서부터 돈 안 내고 남은 치매 관련된 보장 다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도 보험료가 굉장히 내가 지금 가입한 거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들 또 다른 치매보험보다 저렴하니까 이 플랜으로 조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이 두 가지예요. 여러 개 까다롭지 않습니다. 1년 이내 치매나 경도 이상 인지 기능 장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뇌 관련된 그리고 심근경색 관련된 질환이 있었는지 이거 두 가지만 아니면 치매보험은 정말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고요. 잠시 뒤에 보험료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도 치매라고 해서 치매입니다. 이게 아니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단계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초기에는 일부 치매 보험에서는 가장 심한 이제 가장 초기인 경증 치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등 잡음도 있었는데요. 소비자가 그런 피해를 더 겪지 않기 위해서 치매의 단계별 차이를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희환 전문가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치매보험 안에서도 이제 보장 범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보장 범위 설명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뇌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질환을 100% 보상하는 거죠. 치매보험에서 경도 CDR 1점이 뇌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혈관. 그리고 치매는 점점점 안 좋아지죠. 뇌졸중이 뇌혈관 질환에서 두 번째로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입니다. 이 중등도는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증, 가장 안 좋아졌을 때 치매, 이거는 뇌출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질환, 심장질환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허혈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우리 전체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죠. 이 중증이랑 동일하죠. 여기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이대 진단은 많은 분들이 원래 기존에 이렇게 가입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많이들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치매보험만은 이 중증일 때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까지 월 100만 원, 200만 원 드린다. 그래서 그런 치매보험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치매 전체 환자도에 병력에 따라서 중등도별 보시면은 1점 초기 치매 환자가요 40.3%입니다. 그리고 치매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2점이 됐을 때 중등도일 때가 26.9%. 이거 둘이 합한 게 67.2%입니다. 그럼 중증 환자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16.8% 최경도는 여기 있습니다. 0.5점.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할 때 경도와 중등도일 때 얼만큼 많은 보상 금액을 지급하는지 첫 번째로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등도일 때 치매보험은 납입 면제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요. 여기일 때 납입 면제예요. 이 중증일 때. 근데 전체 환자 16%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납입 면제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보험료 납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보험 준비했을 때는 중증에 됐을 때 납입 면제 되니까는 중등도, 이점이 됐을 때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된다는 거죠. 수령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보장 범위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다른 뭐 암질환, 뇌, 심장질환 보장 범위 넓게 가입하잖아요. 이 치매보험도 마찬가지로 1점과 2점일 때 더욱더 많은 보상 금액을 지급을 하는지 따져보셔야 되고, 이 중등도일 때 납입 면제되는 회사는 손해보험에서 지금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생명보험사에서는 딱 2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 경증, 경도 치매일 때는 보상 금액이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경도, 중증도, 중증까지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1점 같은 경우 초기 치매에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2가지 증상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일단은 우리 여성분들 음식을 조리하는데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이게요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나야 돼요. 다수적으로. 그래서 50대 넘으셔서 이제 50대, 55세 되시면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폐경기가 오잖아요. 완경기가 오는데 그때 건망증이 막 증가를 합니다. 그거랑 다른 건망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하는 경우. 근데 1점까지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점까지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게 어떤 게 안 되냐. 동계산이 서툰 경우. 숫자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TV, 전자기기 조작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2점에 해당되는데 1, 2점일 때는 아시다시피 지금 보는 예시와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뭐 간단한 설거지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대화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어느 한 특정한 행동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리모컨이 막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일이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3점, 이제 중증 3점 가면요. 일단 배우자나 자녀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식사, 세수, 옷 입기 이런 거는 혼자서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아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3점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는 치매 환자분들이 다 3점에 해당됩니다. 3점에. 그래서 처음 초기에 막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간혹 있죠.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럴 경우 1, 2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점 같은 경우는, 만약 5점 같은 경우는 아예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치매일 때 보상을 많이 하고 납입 면제가 빨리 발생하는 더 유리한 회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도부터 중증까지 증상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이 간편 치매보험은 이제 당연히 치매 전 단계를 고루고루 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신 보험료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요? 보험료가 이제 이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기준 대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납입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보시는 자료 통해서 한번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치매 진단비하고 이 중중도 치매 진단비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중이 제일 많아요. 그럼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우리가 보장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맨날 암 진단비 관련돼서 우리 남녀 생식기암 그 남녀 생식기암이 일반암으로 돼서 보험금 많이 타야 된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경증하고 중중도가 됐을 때 많이 타야 되는데 이것이 적은 회사들, 그리고 다 중증에 CDR 3점 아까 기억나시죠? 이제 누군가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험금이 치중되고 보험료도 많이 내니까 이게 지금 올바른 치매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매보험만 있지 안에 어떤 것들이 보장되는지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나 뭐 아니면 뭐 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회사 그리고 해당 코인 얼마나 사랑에 빠집니까? 근데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별 관심을 못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보험료가 이렇게 됩니다. 여성분들 이렇게
3만 원대면 충분히 가입해요. 이렇게 위에 표준 저희가 권해드리는 500, 1000 했을 때 그리고 중증도를 2000하고 중증을 조금 늘리면 보험료 좀 올라가겠지만 기본 플랜으로 했을 때 여성분들은 3만 원대고요. 50세부터 60세까지 남성분들은 4만 5천 원에서 5만 9천 원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률도 다 100% 이상 되죠. 우리가 모두가 치매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60대 여성만 환급률이 원금 대비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을 하고 치매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해지해서 환급금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급금 때문에 막 적립금을 막 많이 넣어가지고 막 10몇만 원씩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에 저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장사하면은 원재료를 사는데 원재료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비교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용 처리라 그래야지 보험을 저축이라 생각하셔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치매보험도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서 뭐 안 가입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 이렇게 항상 가입해드린 내용들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57년생이시고요. 3만 7천 원대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증, 중증도, 중증, 파킨슨병 특약까지 15년나 90세 만기로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가입시켜드린 치매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치매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좀 자세한 리모델링 도움받을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9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치매보험 못지않게 또 간병인에 대해서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김희연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한 설명 도와주세요.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된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됐을 아직까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현재 간병인 분들 사용하는 거 관련해서 현 상황인데 간병인을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 4만 1,844명 19.3%밖에 되지 않고요.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가 34.6%. 간병을 아예 안 받는 환자 이 부분이 46.1%입니다. 50% 거의 50% 육박하는 환자분들이 간병인을 안 받고 있어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46.1%의 환자분들은 간병인을 사용을 못하는 걸까요? 바로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호사의 숫자가 적습니다. 환자 관련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간호사 1명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환자 7명, 미국 같은 경우는 5명인데 아마 이 이유 때문에 바로 간병인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걸 거예요. 비용이라는 거죠. 비용이 하루 이용하는데요. 11만 5,600원에서 많게는 46만 원까지 갑니다. 이 경우는 특히 말기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나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의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한 달로 따졌을 때 우리가 22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말 토요일을 빼고요. 그러면 한 달에 231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말에 간병인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10,000원이 붙고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몸무게가 80kg가 넘을 경우는 또 추가 10,0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족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격 측면에서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단합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위에 적어놨죠.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우리 월급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폭이 느리다는 거죠. 물가나 인건비는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요. 아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 문구에 관련해서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이 간병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세는 11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직업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가실 거죠. 나이가 드시면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적어들 거예요. 그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관련해서 우리 이제 뭐 배관공이나 이런 분들이 급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유라고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도 인건비가 더욱더 상승하는 폭이 이 간병인이고요. 10년 동안의 상승폭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 간병인이기 때문에 이 보험에 관련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 특히 치매보험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치매보험보다도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간병의 어려움 척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병을 하시는 이제 가족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간병에 일단은 점수를 매기는데 간병이 끝이 없다라는 여기의 질문에 4.3점을 줬어요. 5점 만점에.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간병에 할애한다에는 3.7점. 그리고 비싼 약값이나 뭐 치료비,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 3.7점.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3.6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병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이 할 경우 우울감이나 불면증이 오는 경우 종종 있다, 매우 자주 있다. 거의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으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 약화. 아마 입원한 환자분들, 이제 가족분들 도와드리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아픈 분이 따로 있는데 내가 더 아파지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편이다, 뭐 매우 그렇다. 왜? 옆에서 24시간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갈 때 당연히 모시고 가야죠. 식사 같은 거 당연히 먹여드려야 되죠. 자다가도 목말라 화장실 가고 싶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병의 한계에 다다랐다. 거의 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이게 90%가 넘습니다. 돈만 있으면 당연히 간병인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병인을 쓰면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간병인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환자가 화를 내거나 자신의 수고를 보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간병을 하다 보니까는 저도 누워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고 오랜 간병이라 해서 사회적 고립감,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 도태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사망 시 환자가 혼자 남겨질 거라는 두려움. 참 가족들이 이런 부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죽었을 경우 우리 남편이나 뭐 아내는 누가 돌봐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이 간병인 관련해서 비급여 부분을 100%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88%는 간병인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중증 환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암이나 뇌 심장질환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암내 심장질환 수술하고 다 완쾌해서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병인이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이 거의 다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비급여.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구해도 진료비의 2배가 넘는 비용. 앞서서 11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최대 많게는 40만 원 아까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말기 암 환자분들입니다. 말기 암 환자분들이 또 이용하는 게 호스피스 병원 있죠. 호스피스 병원 여기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간병해 줄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급여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급여보다도 간병인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이 간병인 보험은 보험료도 기존에 가입하시는 보험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을 잠시 뒤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또 간병비는 비싸다 보니까 가족 중 누가 아프다고 하면 직접 병간호를 하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대사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때 간병인 보험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고 또 기왕이면 저렴한 보험료를 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결국에는 누가 이 돌봐주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치매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치매에 국한돼서 간병인이 필요한 거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상해든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든 뭐 다른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내가 간호가 필요할 때마다 간호인을 불러주는 개념이에요. 치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5세 여성분이 이 간병인을 보험을 만약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보험사가 3군데가 있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정보 없이 그냥 덜컥 가입하시게 되면 그냥 12만 원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6만 7천 원에도 가입이 가능한데 그냥 덜컥 12만 원에 가입하고 매달 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보장인데 2배 더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사를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자 6만 7천 원씩 1년간 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80만 원 정도 되죠. 80만 원 정도인데 만약 내 간병인을 10일 썼다. 간병인을 10일 쓰게 되면 아까 평균 11만 원이라 들으셨죠. 110만 원입니다. 1년치 보험료보다 10일치 간병인이 더 많이 비용이 발생돼요. 정말 이런 인건비에 대한 간병인에 대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 A사 보험으로 해서 한번 플랜을 짜봤는데 되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각각인데요.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와 그리고 약간 지금 내가 지병이 있고 약을 드시는 분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 2가지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는 기본 계약이 되겠고요. 이 2번째, 3번째 지금 큰 글씨로 나오는 것이 상해 관련된 질병 관련된 간병인 지원이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손가락이 이제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한 5일 정도 입원했었는데 그런 상황도 간병인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건강하신 분들은 10,000원대, 20,000원대, 65세까지 가입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본인이 지금 약을 드신다거나 지병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만 원대부터 80세 6만 원대까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성분들이 더 비싼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젊으실 때 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